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해서 개헌을 주장했는데요.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개헌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개헌 얘기는 잠시 뒤에 좀 하기로 하고요. 지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법원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수뇌부는 즉시 항고를 포기해라. 그러니까 대통령을 바로 석방해라라고 지휘를 했는데 이 수사팀에서는 항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서 이제 지휘부 의견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이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사 결정을 내린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검찰이 구속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기소를 했다. 예. 두 번째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속 기소를 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즉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빚어진 일인데요. 예. 우선 그 두 번째,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 즉 이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검찰과 경찰이 이걸 수사할 수 없는 것을 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마치 치과 의사가 심장 수술을 한 꼴이다. 예.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수처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검찰 수뇌부가 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 하고 하는데 아마 실무팀에서 수사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검찰로서는 사실 그 수사 사항을 계속적으로 관철하는 것이 목표인 기관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렇게 법원이 내는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예. 이건 항고가 포기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까지 갈 때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졸속으로 설립된 공수처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수처를 해체해야 된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속을 취소하고, 그러니까 네. 수사가 잘못됐으니까 이 구속을 취소하고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는 것이 옳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마 다음 주쯤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예측하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사실상 이 지금 법원에서 결정한 구속 취소 문제, 즉 예.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부분,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금 헌재에서는 실질적으로 내란죄를 나중에 빼긴 했지만은 그러나 적지 않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지는 뭐 제가 예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저희가 어렵게 또 인천시장님을 모셨으니까요. 지역 예. 현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저출산 정책 중 하나인 천원주택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네. 오늘 저희도 이제 예, 저희도 말씀을 열어드렸었는데 이게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반응이 뜨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나요? 네,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을 접수를 받아 보니까 예. 뭐 1,000명이 넘는 접수자가 이제 쇄도를 했는데요. 예. 예. 그만큼 이 천원주택에 대한 관심, 인기가 크다는 얘기죠. 예.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천원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1,000원, 즉 월 3만 원으로 예. 7년 차이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얼마나 저렴합니까? 월 3만 원. 인간 주택을 임대거나 전세해서 살려면 월 평균 인천의 경우 76만 원인데 예. 3만 원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뭐 선풍적인 인기를 예. 얻고 있고 지금 접수가 지금 14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쇄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예. 바로 인천에서는 대한민국의 가장 지금 심각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예. 2년 전부터 예. 이 천원주택 즉 아이 플러스 집드림 예. 그 전에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차비드림에 하고 이 정책들이 정말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서 지난해 인천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예. 1년 전 대비해서 무려 11.6%가 늘어났습니다. 오, 대한민국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예. 것은 바로 이런 출생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제가 정책을 얘기하면서 중앙정부가 바로 이 지방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이런 정책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화로 발전시켜야 된다. 예, 예. 그러기 위해서라도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권형 개헌이라는 게 뭔가요? 즉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중앙정부 또 국회까지 포함해서 예. 너무 과도한 권력,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 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지방에 분산될 때 바로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사회적 국가적 문제를 막을 수가 있고 진정으로 주민들이 예. 민주주의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바로 체감도 높은 그런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국가 성장 발전도 이렇게 나간다. 이것이 이제 지방 전체의 본 뜻이고요. 예. 결국은 국가 발전을 위하고 국민 행복을 위해서 지방자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어제 저는 있었던 얘기하는 겁니다. 대토론회에서 바로 이런 이제 네네. 개헌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뭘 고쳐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다른 많은 분들이 개헌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안을 전부 만든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 헌법 전문부터 부칙안까지 개정안을 다 만들었는데 예. 뭐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예. 어렵겠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그 국가의 권력을 좀 더 분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예.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측면, 즉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자치 입법권, 재정권, 조직 인사권 이런 부분을 갖도록 하고 또 하나는 국가 권력을 합리적으로 분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적정하게 조정이 돼야 되고 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 권력도 지금 너무 과도해가지고 예. 오늘의 정치에 이런 혼란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즉 의회 독재다, 의회 폭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도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갖고 있는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 예. 양원제와 또 중대선거구제 네. 그리고 이 전환 이런 부분을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권력을 분산시키자. 이제 이게 좀 골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번 그렇습니다. 개헌 내용의 예. 핵심은. 개헌 내용 가운데 이제 헌법 84조 이 굉장히 요즘에 네네. 많이들 이제 얘기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이제 내란 외환죄 외에는 이제 네네. 형사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혹여나 이제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와서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 재판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갑자기 재판이 멈추고 이게 안 되는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이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혹시 개헌에 넣으신 내용인지? 김용호 에코께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예.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헌법 84조가 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재임 중 형사 소출을 받지 않는데 그 형사를 소출을 받지 않는 즉 뭐 기소되거나 재판받지 않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재임 중에 발생한 것이냐, 거기에 하나느냐, 아니면 재임 이전에 발생한 기소된 일이나 재판받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면하느냐, 예. 특권을 받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법의 흠결을 치유해서 정상적으로 즉 법적 안정성을 기해 놓는 것이 예. 좋은 거 아니냐 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예. 이제 민주당 소속 시도의사들이 좀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돼도 이것이 중지되냐 안 되냐 이거는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큰 사회적 논란이 이것을 될 수 명쾌하게 해놓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이것은 앞으로 뭐 국회에서나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나가면 될 일이다. 네. 지금 조금 아까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거 아닙니까? 예. 공수처가 과연 지금 사실 직권남용죄를 수사한 거거든요. 그 처음 직권남용죄인데 여기에 내란죄도 포함하냐 이 문제는 사실상 법적으로 명시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혼란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헌법에 명시적으로
대통령은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하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하면 명확하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요즘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헌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차기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서 일단 차기는 임기를 3년으로 두고 그 다음부터는 4년 중임제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지? 저희가 개정안을 낸 것도 예. 바로 이제 그 부칙 조항에 넣은 건데 뭐냐면 이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선출되는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예. 2028년 5월 말까지로 한다 이렇게 한 부분은 뭐냐면 총선과 동시선거로 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의 안정을 기하는 거죠. 예.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총선 주기가 다름으로 인해 갖고 극심한 여소야대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예. 이것이 국정 불안정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하고 본문에는 4년 중임제로 하되 최초의 대통령은 바로 총선 예. 때까지로 임기를 제한해서 3년, 할 수 3년. 있도록. 그거는 이제 개헌이 언제 될지는 알 수가 모르지만, 없죠. 뭐 예.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지만은 예. 이것은 인용이 되든 기각되든 관계없이요. 예. 어떤 분들은 좀 오해가 있어요. 뭐 이게 대통령 인용을 전제한 그게 아니고 예.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관계없이 지금 개헌을 해야 예. 되겠다는 거는 모든 정치권과 또 헌법학회를 비롯한 학자들과 국민들도 6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예. 있거든요. 대통령도 개헌 윤석열 얘기를 한 대통령께서도 거잖아요. 예.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개헌 예. 의사를 밝히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탄핵하고 관계없이 안정적인 향후의 국정 운영으로 해서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임기를 그렇게 규정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이 다수가 이 개헌안에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딱 한 분 있으시죠? 네, 딱한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는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재명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대표는 뭐 개헌 자체에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아니다 하면서 지금 개헌을 하면은 빨간 넥타이만 좋아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건 틀린 말이거든요. 지금 헌정회장, 정대철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서 그야말로 총리, 국회의장, 당대표를 지낸 모든 분들이 다 개헌을 해야 되고 지금이 적기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빨간 넥타이만 좋아한다는 것은 틀린 틀린 얘기입니다. 말이다. 예. 그것은 바로 정말 개헌을 주장하는 예. 많은 민주당의 원로 정치인들 또 전문가들 국민에게 상당히 좀 안 맞는 얘기를 한 것이다. 이건 분명한 예. 사실입니다. 국회 양원제 문제도 있고 중대선거구제 문제도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큰 이슈여가지고 원포인트 개헌도 사실 힘든 상황인데 이게 다 같이 개헌안에 넣으셨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다 같이? 저는 이 문제를 그러니까 빨리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에 참여만 하면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대체적으로 중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런 부분은 지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정서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의 국회의 과도한 권력을 막기 위해서 양원제나 중대선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예.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17개 시도지사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개헌 논의에 동참하게 되면은 한 달여만 해도 개헌은 가능하다는 것이 정대철 회장이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차기 대통령실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되면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이러려면 또 개헌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수도에 관한 부분은 지금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게 예. 우리 법의 그 하나의 흠결인데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고 했을 때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서울은 관습법상의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 이전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수도 이전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하거나 예. 아니면 헌법에 수도와 관한 법률을 명식으로 정하거나. 근거 조항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 이번에 개정안을 낸 데는 수도와 관한 규정을
법률로 예. 명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면은 향후에 헌법 개정을 안 하고도 수도 이전을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이 필요하죠. 헌법에 명시적 조항을 둬야 되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건지 제가 개헌 논의에 모르겠어요. 참여할 명분이 하나 더 생겼네요. 예. 행정부처 조직 문제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뭐 각 부처가 다 열심히들 하지만 뭔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느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중앙부처에 근무했고 예, 예. 또 중앙부처 두 부처의 장관을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가 얼만큼 역할을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과거에 그 중심적인 부처가 지금 행정안전부, 내무부가 이제 한참 국가발전 중심적 역할을 할 때 또 지금 기획재정부, 옛날 경제개혁원이 중심이 돼서 오늘의 경제성장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개발 만능 시대고 그때의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국가 발전을 이룩하기가 어렵다. 이제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예. 미래 전략을 논하는 그런 부처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제가 진단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또 교육부도요. 교육부도 지금 우수한 인재 양성으로 해서 역할을 하는 건 틀림없지만은 이제 시대 정신이 정말 창의적인 미래이형 인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데 전략적인 그런 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수능 시험 관리하는 그 정부 부처의 기능 이거는 아니다. 예. 특히 수능 수험생의 1등부터 50만 등까지 서열화하는 문화 구조 이것은 지금은 이제 시대에 안 맞는다. 맞지 않는다. 그런 예. 의미에서 교육부도 해체 수준으로 혁신적으로 개편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 예, 얘기입니다. 예. G3 글로벌 3강 국가로 나가는 그런 비전도 좀 내놓으셨어요. 좀 구체화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포브스지 그다음에 먼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에서 세계에서 6번째로 강한 나라로 선정됐습니다. 2년 연속. 예. 정말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또 우울한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뭐 자살률을 비롯해서 빈곤율이라든가 맞아요. 예, 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분권형 개헌과 같이 정치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G3 국가로 가는데 저는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이제 뭐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대권 잠룡들의 속내가 꽤 복잡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님 역시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또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어렵고 좀 복잡한 시국에 정치인이 가져야 될 덕목이나 자질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오랜 동안 공직 생활하고 또 정치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세상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과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제도가 지금 말씀드린 개헌의 문제라든가 법률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 또한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능력이 있지 않고 어설픈 그 어떤 느낌만 갖고선 국정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도 계속 뭐 많은 논란이 일고 있지만은 네. 그 도덕성의 문제라든가 자질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도 국민 분열과 이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이 통합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선거가 되면 어느 정치인이든지 앞으로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예. 이렇게 하겠다고는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상 말로는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살아온 과정과 그리고 어떠한 성과를 내왔는가 네. 그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좋은 정치 지도자가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유정복 인천시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